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금은 짓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조금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날이니까요. 저희 방송 통해서 조금은 해답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제와 또 인플레이션, 여기에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일어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소외 공포를 뜻하는 포모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0.49% 상승하면서요. 38,778포인트 선에서 마감됐고 나스닥 지수 역시 1%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0.95% 상승하면서 17,85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올 들어 무려 30번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77% 오르면서 5,47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여기에 월가에서는 주가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에 S&P 500 지수의 전망을 5,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또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 최고 투자 책임자 제임스 데머트는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6,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 인하의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 분석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만약 인플레이션 하락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라면 6에서 18개월간은 주가가 호조를 보일 테지만 거시경제나 시장 붕괴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면 주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어젯밤에 발표된 뉴욕 제조업 지수는 지역 경제가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마이너스 6.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0 이하라서 경기 위축 국면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은 결과로 나온 거고요. 전월치보다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속에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최근 5거래일 가운데 처음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05% 상승하면서 4.281%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전일 대비해서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0.21% 하락하면서 105.33 기록했고요. 골드는 최근과 계속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폭 상승하면서 0.07% 올랐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는 변동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9위 비트코인 여전히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0.1% 전이 대비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8위와 10위 그리고 그 사이를 낀 9위가 계속해서 격차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 저희 방송 통해서 항상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계속해서 순위 변동을 보여줬던 상단에서도 지금은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계속해서 1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위 자리를 탈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애플, 엔비디아 자리 잡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는 지금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해서는 0.56%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66,41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3%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솔라나가 조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
전일 대비해서 6.1%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조금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목받아 왔던 것에 대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알트코인 중에서 전일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하는 코인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크립토 시장이 조금 침체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문가의 눈을 빌려서 시장을 조금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날이니까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전달되길 바라면서 대표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 대표님을 만나서 딱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볼린저 네. 밴드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볼린저 밴드 이제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희망을 품고 있거든요. 올라갈 거라고요? 네,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밴드 안쪽으로. 네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네. 그 볼린저 밴드는 조금만 있다가 하고, 네네. 네, 오늘 그 이슈인 게 있어가지고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몇몇 개 코인이 이제 상폐된다 만다 막 이런 얘기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법 시행일이 7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의 기간이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것저것 검토를 해본 다음에 이거는 상폐시켜 말어 뭐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건 아니고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어쨌든 거래소에서 나서가지고 먼저 상폐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상폐되고 어떤 게 살아남는다. 이거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가지고 계신다면, 네. 저처럼 비트이더, 뭐 솔라나 이런 거 위주로 갖고 계신다면 크게 걱정될 건 아니고, 왜냐면 그런 그게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불안하다고 하면 그냥 팔면 됩니다. 그냥 빠르게 더 늦기 전에요. 네, 팔면 되는데, 그리고 뭐 결정난 다음에 팔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게 어쨌든 좀 버텨줄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비트코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셨다라면 큰 타격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래도 가슴은 쓰리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특정 코인을 내가 장투로 갖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뭐 잡코인이나 뭐 김치코인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장투로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요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코인마켓캡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코인마켓캡이라는 이제 홈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코인 목록이 쭉 뜹니다. 코인 목록이 쭉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코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옆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거래량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거래량 퍼센테이지에 그 바이낸스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바이낸스가. 네. 이제 왜 바이낸스가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상폐가 되더라도 그 해외 거래소에 보내가지고 현금화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상장되고 상폐되고는 모르는데, 어쨌든 바이낸스에 보내서 내가 나중에 현금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 바이낸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바이낸스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비중이 거래량이 이제 한 7.8%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업비트랑 빗썸 합친 게 90%가 넘어가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도 않다. 이러면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업비트 빗썸에서 상폐되면은 그냥 현금화를 아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이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뭐 네. 물론 바이낸스 아니고 뭐 OKX나 뭐 이런 바이빗이나 뭐 이런 데 상장돼 있어도 현금화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업비트랑 빗썸 비중이 한 90% 넘는지, 이러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지도 않고 업비트 빗썸 뭐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좀 갈아타는 게 오. 네, 안 그러면 좀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뭐 상패 안 당하면 안 되면 어떡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걸었다가 만약에 아니면 어떡해요? 그쵸. 만약에 상패되면 어떡해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진짜 손 쓸 수가 없거든요. 네. 현금화도 못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이제 상장 폐지된 주식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하시고 만약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좀 일정 부 현금화 시키시거나 갈아타시거나 네. 이런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과연 상장 폐지가 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이 상장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비트와 빗썸의 비중이 크지 않은지 높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그래도 지금 조금 빠르게 현금화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대표님의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의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얘기 가져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볼린저 밴드를 네. 이제 보면서 네,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어떻게 네. 갈 것 같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결국엔 이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중심선을 뚫고 떨어졌어요. 그쵸.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면 하단선까지는 갈 거다. 네. 라고 했는데 하단선까지는 갔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하단선 바깥에서 종가 마감된 게 아니라서 종가 마감은 여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종가 마감된 건 이런 걸 바깥에서 종가 마감됐다고 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종가 마감되고 안으로 들어왔죠. 왜냐면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어쨌든 안에서 종가 마감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요 아래까지 떨어졌다면 다시 올라왔겠지만 네. 지금 요거만 봐서는 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는 사실 알기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 여기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횡보 추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얘가 비트코인 가격이 중심선 근처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얘가 이걸 뚫고 올라갔다. 중심선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횡보를 하는 거겠죠. 네. 횡보를 하고 그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 중심선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측한다기보다 중심선 근처까지 갔을 때 과연 요걸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중심선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조정받았을 때 요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요렇게 갔다가 조정받았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받고 올라가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점점 밴드가 얇아져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비트코인이 옆으로 횡보를 한 거예요. 횡보를 했기 때문에 좁아져도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좁아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진 건데 그러니까 움직임이 크면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고 네. 점점 좁아지는데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요 위에는 플러스 5% 아래는 마이너스 5%요 안쪽으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 중심선은 상관없어지기도 합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은 이제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요 상단선이 플러스 4% 정도 되거든요. 네. 아래는 마이너스 4%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로 좁아지면 웬만하면 횡보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좁아지면 횡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네. 물론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중심선 뚫고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추세로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해서 물론 제일 베스트는 뚫고 올라간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고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횡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저점을 갱신한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인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표들은 예측보다는 좀 지금 추세가 어떻더라, 요거가 끝나면 추세가 끝나는 거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어느 추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에 가까우니까 요 정도로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65,000 정도를 지지받아 주면, 지금 딱 65,000 정도 지지받아 주고 있는데, 네. 65,000 정도를 지지받아 주면 상승 추세로 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아래가 뚫리면 그때 가서 다시 분석을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고, 네, 올라갈 가능성도 꽤 높아요. 네, 물론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 정도로 하고,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뭐냐면 매수하는 법이에요. 매수하는 법.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매도예요. 매도가 제일 그렇죠. 중요하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매수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매도는 좋은 매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평단가를 잘 잡고 있어야지, 평균 네. 매수 단가를 낮게 잡고 있어야지만 마음 편하게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난 어차피 이득이니까 조금 분할 매도하지 뭐. 안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져도 충분히 수익이니까 매도하지 뭐.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좋은 그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일단은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한다면, 네. 방법대로만 한다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게 2021년 요 고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이제 어제까지 매수를 딱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요 정도 평단가를 맞출 수가 있어요. 보면은 코인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뭐 좋냐 안 좋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잡은 자리랑 비교해 보시면 편합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난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진짜 한번 비교해 보시니 편해요. 왜냐면 저도 이거보다는 평단가 낮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요런 데서는 정말 물리기 좋은 자리고, 반등할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떨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하기 힘들어요. 더 떨어질까 봐. 그리고 요런 데서도 매수하기 힘듭니다. 왜? 요때도 매수 안 했는데 아까워서. 어려워요. 이게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요 정도 평단가를 잡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를 아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인데,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제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나서 쭉 올라간 건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매수 진행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잡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방법을 추천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평균 매수 단가가 이제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 아래에서 평균 매수 단가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쩔 때 활용하면 쉬운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네. 자, 이 방법이 뭐냐면 적립식 매수예요. 네, 정식 매수인데, 정식 매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 날 비트코인을 10만 원어치씩 산다. 이게 정식 매수고, 요거를 DCA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주 쓰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매주 일정한 금액으로 산다고 해요. 네. 근데 코인의 가격이 이번 주에는 100원이고 다음 주에는 300원이에요. 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0원 아닌가요? 20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매수를 예를 들어 매주 300원씩 한다고 쳐요. 네. 그럼 300원일 땐 한 개 사고 100원일 땐 세 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주 같은 금액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매수 금액은 600원인데 코인은 4개니까 150원인 거예요. 200원이 아니고 150원이 평균 매수 단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한 것보다
평균 매수 단가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훨씬 낮은 가격으로. 네. 해서 아까 전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똑같이 산 거예요. 요때도 사고 이렇게 고점일 때도 사고 여기일 때도 사고 계속 샀는데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꾸준히 샀는데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점을 알아낼 수 있는 거나 안 그러면 저점을 알아낼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매번 그렇게 찾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차트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오늘 월요일이네. 회사 왔으니까 짜증난다 하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10만 원치 매수. 네. 이렇게 하면 평단가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하루에 한 번씩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평균 매수 단가가 잡히는 거예요. 해서 요거를 잘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매수 평단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 요때도 요게 정말 제가 이제 적절한 예시 같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때 왜 그랬냐면 이게 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바로 올라갈 것도 같았고 그 다음에 현물 ETF라는 요 호재가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그 호재 소멸로 떨어질 것도 같았고 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말했었냐면 어쨌든 올라간다. 왜냐면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거라서 그냥 올라가거나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떨어졌다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 알 수 없다면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떨어졌다 올라가도 만약에 요 기간 동안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평단가가 이렇게 잡혔을 테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도 평단가가 이렇게 잡혔을 거거든요. 네.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매수하기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단기적인 관점은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특히나 비트코인이 적립식으로 매수하기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적립식 매수가 가능하려면 우상향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코인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소리시죠? 이게 뭐냐면 그 차트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네. 네, 차트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네. 얘기는 뭔 소리냐면 아래에서 그 같은 금액으로 코인을 많이 살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이 매수하시는 방법이랑 잘 비교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알트코인도 적립식으로 매수해도 돼?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될 건 없는데 네. 알트코인은 치명적인 문제가 네. 우상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처럼 계속 고점을 갱신하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우상향이지만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네, 해서 아래에서 많이 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정말 적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 코인 시장에서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왜 맨날 때를 놓치는 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매수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비트코인에 한정해서 굉장히 덕을 볼 수 있는 매수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같은 기간을 두고 같은 금액만큼 매수를 하는 게 적립식 매수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프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생각보다 이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 거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의 차트를 보이는 코인들이라면 이렇게 적립식 매수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퍼즐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도 조금 살펴봤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유용한 매수법까지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시장을 보실 때 이런 적절한 조언들도 활용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